일본 반도체 업계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손을 잡고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소니와 애플과의 10년 동맹이 무너지고 일본 전역은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오만한 소니의 기술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역사적 전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 이미지 센서 사업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다나카 아키라입니다. 소니 본사 32층 이미지 센서 사업부 사무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 정각에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20년을 일해온 저에게는 하루도 빠짐없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벽면을 가득 채운 애플과의 계약서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뿌듯함이었죠. 특히 제가 직접 성사시킨 애플과의 10년 독점 계약서를 볼 때면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자 소니 이미지 센서 사업부의 영광이었거든요. 2019년 쿠퍼티노에서 애플 임원들과 마주 앉아 기술 설명을 하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당시 애플의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이 우리 센서의 저조도 성능을 보고 감탄했던 그 표정, 그리고 즉석에서 10년 독점 계약을 제안했던 그 순간은 제 엔지니어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아침 브리핑에서 삼성의 2억 화소 아이소셀 HP3 소식을 전해와도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커피 잔을 천천히 입술에 댄 채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로 일축했죠. 화소만 높이면 뭐하나요? 노이즈 억제와 색상 정확도가 엉망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진정한 기술력은 우리 소니가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는데 그 첫 페이지에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힌 문구를 저는 평생의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기술은 오직 데이터와 정밀도가 전부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피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소니 창립 멤버였던 아버지는 1970년대부터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셨고 제게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엔지니어에게 독이라고. 오직 측정 가능한 수치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선진 기술을 필사적으로 따라하려 애쓰던 그 시절이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삼성이나 금성 직원들이 우리 공장 견학을 와서 메모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후배 엔지니어인 모리야마가 회의실에서 삼성의 나노프리즘 기술이나 3D 스태킹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저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닦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우리의 데이터 시트를 가리키며 노이즈 억제 기술이 얼마나 월등한지, 색상 재현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곤 했죠.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고. 감정이나 감성 같은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저 마케팅팀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젊은 직원들이 복도에서 한국 기술의 발전상에 대해 수군거릴 때면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 도쿄 스카이트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여전히 후발주자였고 삼성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닦아놓은 기술의 길을 뒤늦게 따라오는 추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늘 그렇듯 회의실에서 분기별 실적 검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리야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그는 작은 목소리로 실리콘밸리 쪽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전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삼성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은밀히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책상에 조금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모리야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애플이 10년 독점 계약을 맺은 우리를 버릴 리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모리야마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화질보다는 감정적 만족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SNS에 올라오는 리뷰들을 보면 기술적 수치보다는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분, 추억을 담는 느낌 같은 주관적 경험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분석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뒷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고, 감정이나 느낌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후 늦게 전략기획실의 하라다 마이 이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초고화소 기술과 나노프리즘 기술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AI 기반 감성 센서 기술은 기존의 측정 방식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라다 이사는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삼성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케팅 용어로 포장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진짜 엔지니어라면 검증된 데이터만 믿어야 한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하라다 이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의 여러 업체들이 삼성과 접촉하고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삼성의 신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고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하라다 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집에 도착해서도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건 바로 2025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마자 화면에 떠오른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잠시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차세대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고 클릭할 때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현실감이 사라져갔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애플과 소니의 독점 공급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급 계약이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삼성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3단 적층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팀 쿡 CEO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 협업한다고, 이 기술을 미국에 먼저 도입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울려 퍼진 사무실 전화벨 소리가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사에서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몇몇은 이미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피땀으로 쌓아온 모든 업적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아 걸음걸이조차 무거워졌습니다. 본사 42층 최고층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분위기는 가히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업부장 야마다 상무는 붉어진 얼굴로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냐고, 경쟁사 분석팀은 뭘 하고 있었냐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시선이 이미지 센서 사업부 책임자인 저에게 향했을 때 제 등골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삼성은 애플의 선택을 받고 우리는 배제되었느냐는 질문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제대로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개발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기술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60대 보수적인 간부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일본 기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플이 곧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신념과 눈앞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회의가 끝났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 도쿄 시내의 네온 사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27년이라는 시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애플 사태로 인한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NHK 다큐멘터리 팀이었죠. 제작진 책임자인 사토 PD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이번 취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미지 센서 기술 경쟁을 심층 분석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것이 소니의 입장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단순히 화소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양적 성장에 불과하다고. 반면 소니는 수십 년간 축적한 정밀도와 안정성이라는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발언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고 한국 기술을 얕잡아보는 뉘앙스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사토 PD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직접 제공받은 최신 이미지 센서 샘플 사진들을 보여주며 솔직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기술자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겠다고, 데이터로 증명해보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토 PD가 꺼낸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석양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소니 센서로 찍은 같은 장면과 비교해보니 기술적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소니의 사진은 확실히 정밀했고 노이즈가 적었으며 색상 재현도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사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고 따뜻한 저녁 공기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고 있는 그 표정에서는 깊은 사랑이 전해져 왔고 어머니의 미소에서는 행복감이 물씬 풍겨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NHK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인이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장면이었는데 삼성 센서는 그 소중한 순간의 정서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숫자와 데이터로만 기술을 평가해온 저에게 이런 경험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메라는 그런 제 모든 반응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고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장면이 방송되면서 일본 전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평생 믿어온 신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사업부에서 공식적인 기술 교류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초청장에는 정중한 어조로 상호 발전을 위한 기술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모든 경비는 삼성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청장을 들고 하라다 마이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초청장을 한번 훑어본 후 즉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굴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삼성에게 배우러 가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일본 기업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NHK 방송에서 제가 삼성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이 나간 후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적인 임원들은 제가 일본의 기술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기술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라다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쉬며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마지못해 승인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었고 평생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운명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선명한 화질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시설들이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입국 게이트의 안면 인식 시스템과 무인 수속 장비들의 정밀도는 일본 못지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외벽을 장식한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생생한 영상을 뿜어내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인프라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1990년대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IT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명동과 강남을 지나면서 본 디지털 사이니지들의 화질과 색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일본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요? 내일 삼성 본사를 방문하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삼성 수원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입구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죠. 20년 동안 데이터와 정밀도만을 추구해온 저에게는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연구동 내부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회의실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센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기술적 스펙이 아니라 사용자가 느낄 감정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의 따뜻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연구원은 연인들의 추억을 더욱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화이트보드에는 일반적인 기술 데이터가 아닌 감정 분석 차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지수, 감동 포인트, 추억 강도 같은 용어들이 복잡한 수식들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던 공학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차가운 관점으로만 기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시연이 시작되자 저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가 꺼낸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아이소셀 HP3 센서였습니다. 2억 화소라는 숫자 자체도 놀라웠지만 실제 촬영 시연을 보고 나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반적인 사진 촬영 후 AI 리모자이크 기능을 시연하는데 흐릿했던 배경이 마치 마법처럼 선명해지면서 디테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줌 애니플레이스 기능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정말로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부분을 확대해도 놀라운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마치 그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I 기반 감성 센서 기술이었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촬영해도 상황에 따라 색온도와 채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그 순간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아이의 생일 파티를 찍으면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졸업식을 찍으면 숭고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자동 보정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평생을 지배해온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죠.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정말 완전히 틀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목적지로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삼성 화성 반도체 공장이었죠. 버스로 40분 정도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본 그 기술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화성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동마다 최첨단 설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는 매일 수백만 개의 이미지 센서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발레를 보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운 것은 AI가 실시간으로 불량품을 검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율이 무려 98.7%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소니의 가장 우수한 라인보다도 높은 수치였거든요.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픽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된다고,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검사구역에서 만난 품질관리 담당자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현미경을 통해 센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미세한 결함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분께 왜 그렇게 세심하게 검사하시는지 물어보았더니 돌아온 답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센서로 찍힐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다고, 아이의 첫걸음이나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기록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완벽해야 한다고,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소니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철학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공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인 동행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졌다고, 숫자와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지만
곧 그것이 감동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진 그 순수한 마음가짐과 철학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죠. 버스에서 내려다본 화성 공장의 야경은 단순한 공업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기술로 구현하는 성전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며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성 공장에서의 감동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던 다음 날, 저는 삼성 본사에서 김성민 상무와의 개별 면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 상무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건넨 첫 마디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우리 삼성은 소니에서 배운 게 너무나 많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제가 배우러 온 입장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존경을 표하고 있었거든요. 김 상무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대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교과서였다고, 특히 다나카 부장님이 개발하신 저조도 노이즈 억제 기술은 지금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김 상무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시대라고, 과거처럼 성능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삼성 센서로 촬영한 다양한 샘플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진마다 어떤 감정을 담아내려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과 아이의 작은 손이 연주를 함께 잡고 있는 모습에서 세대를 잇는 사랑이 느껴졌고,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순수한 행복이 묻어나왔습니다. 김 상무님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더욱 생생하고 아름답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삼성의 기술력을 단순한 마케팅으로만 치부했던 것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김 상무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전혀 우쭐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상무님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을 경쟁 상대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겠다고, 그리고 삼성에서 배운 이 소중한 철학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우리 팀에게도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김성민 상무와의 면담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본사 최고층으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넓고 차분한 분위기의 회장실에 들어서자 이재용 회장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직접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대기업 총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압적이거나 거만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놀랍도록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이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회장님은 차를 권하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나카 부장님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먼 길을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일본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존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겸손한 말씀에 오히려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과 삼성에 대해 가져왔던 편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진정한 혁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기술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기업가로서의 야심보다는 진정한 기술자로서의 순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에도 바로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바로 한국 기술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삼성 기술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갔거든요. 회장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복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감동이 앞섰고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이제야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삼성 본사를 나서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5일간이 마치 5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죠. 이재용 회장님의 따뜻한 철학부터 화성 공장, 직원들의 순수한 마음가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익숙한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즉시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와 수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용자의 감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후배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인 모리야마의 눈빛이 반짝이며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 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감정 중심 이미지 센서 개발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라다 마이 이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녀가 제 보고서를 읽고 난 후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삼성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던 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욱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NHK에서 제 한국 방문기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것입니다. 삼성기술에 감탄하는 제 모습과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완전히 바뀐 제 철학까지 고스란히 담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와 진보적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니 사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다른 부서 엔지니어들까지 우리 팀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일본 전체 기술업계에서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연구실에서 감정공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우자는 움직임까지 생겨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일본의 기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일본 기술계에 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애플에서 삼성과 소니에게 동시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혁신적인 듀얼 센서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소니의 정밀함과 삼성의 감성 기술을 결합한다면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팀 쿡 CEO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김성민 상무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분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우리는 즉시 공동개발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주 삼성 수원 연구소에서 첫 번째 협력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적대에서 협력으로 바뀐 이 상황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첫 번째 공동개발 회의가 열렸고 애플 측에서도 기술진이 참여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메인 센서는 삼성의 2억 화소 아이소셀이 담당하고 보조 센서는 소니의 초정밀 저조도 센서가 맞는 완벽한 조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시된 초기 컨셉 이미지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낮에는 삼성의 생생한 감성이, 밤에는 소니의 정확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결과물의 청사진이었거든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기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동서양 기술 철학의 완벽한 융합 가능성이라고 평가했고 테크크런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 협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일본과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기술 동반자십의 시작이라고 보도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민 상무가 도쿄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양국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쿄와 수원에 각각 분소를 두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이름도 정했습니다. 바로 하모니 이미징 랩이었죠. 조화라는 의미의 하모니가 우리의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연구팀이 구성되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 5명과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어 오직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모리야마가 삼성의 젊은 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동반자 정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의 미래를 보았다고, 그리고 그 미래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모니 이미징 랩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얼마 후 NHK에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을 위한 최종 인터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얼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기술 우월주의나 한국에 대한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사토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2억 화소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창이라고, 기술 뒤에 숨어 있는 따뜻한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더 이상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일본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와 진보적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성민 상무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감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제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제 일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모니 이미징 랩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 저는 매번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열정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제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음을 느끼죠. 특히 이재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더욱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데이터와 수치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일합니다. 새로운 센서를 개발할 때도 기술적 성능보다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수첩은 이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대신 이재용 회장님께서 주신 명함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명함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철학으로 살아가겠다고,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인연들에게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